안녕하십니까. 굽소리 경마TV의 굽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행마 접근 방법과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마에 있어서 선행마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타 경마 선진국과는 달리 일자 형태의 종렬 경주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편성에서 어떤 선행형 마필들이 포진해 있느냐가 경주 진행이나 흐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행마가 적은 편성에서는 선행형 마필이 경주 전개에 절대 유리한 이점이 있고, 선행형 마필들이 다수 포진된 경주에서는 대개가 선행 경합이 치열해지면서 대다수의 선행마들이 동반 몰락하거나 한 마필만 살아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마가 여러 마리 있을 경우 누가 선행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경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선행마가 여러도 있고 선행마를 예측하기 어려울 경우 선행마들의 동반 몰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선행권을 몰락시키고 취임마 A, B, C를 추천했는데, 실전에서 의외로 경합이 벌어지지 않고 누군가 편하게 선행을 받아서 뺑 돌아버리면 취임마 ABC는 잘해야 2, 3, 4차 내지는 3, 4, 5차기입니다. 선행마를 잘못 예측할 경우에는 결과를 비슷하게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선행마를 잘못 예측할 경우 아예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지요. 그래서 선행마를 찾아내는 것이 경주를 예측하는 데 가장 선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 마리의 선행마가 있을 경우 선행마를 어떻게 찾느냐, 가장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복귀와 기록 두 가지를 병행하면 선행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초반 스타트 타임을 보면 누가 초반 스타트가 빠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복귀를 통해 게이트 이탈 시에 반응을 잘 살펴보면 누가 게이트 이탈 반응이 빠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초반 일활용 스타트 타임보다는 복귀를 통한 게이트 이탈 반응이 좀 더 중점을 둬야 합니다. 사실 선행마들의 초반 스타트 타임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선행마 찾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복귀를 통한 게이트 이탈 속도를 잘 지켜보고 초반 스타트 타임, 특히 평균 스타트 타임 같은 기록은 신경을 쓰시지 말아야 합니다. 거리마다 스타트 타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거리일수록 스타트 타임이 빠르고요, 스타트 라인이 길수록 초반 스타트 타임이 빠르게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도 평균 스타트 타임을 내면 절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1700 경주와 1800 경주는 스타트 타임이 느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트 바로 선 코스가 나오기 때문에 초반 스타트 타임이 느릴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1400 경주는 긴 직선에서 스타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반 스피드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1400을 3번 뛴 기존 마필과 1700을 3번 뛴 기존 마필들의 평균 스타트 타임을 비교하면 당연히 1400만 3번 뛴 마필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도 안 살피고 기수도 안 살피고 경주 조건도 안 살피고 단순히 직전 경주의 스타트 타임이 얼마였고 그전 스타트 타임이 얼마였고 이것만 가지고 누가 스타트가 빠르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스타트 타임만 가지고 선행마를 찾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철저한 복귀가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귀가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이유도 또 있는데요. 선행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게이트 이탈과 근본적으로 빠른 마필과 게이트 이탈은 빠르지 않으나 발주 발휘되는 스피드가 좋은 마필, 즉 대하시가 좋은 마필, 이 두 마필이 붙었을 때 누가 선행을 받을 것이냐 하겠는데요. 당연히 게이트 이탈이 좋은 마필이 먼저 치고 나오게 됩니다. 발주 스피드가 빠른 마필이 먼저 치고 나온 후 발주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 치고 나오는 그림이 그려지겠는데요. 이 경우에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거리와 기수인데요. 만약 두 마필이 1400을 뛴다면 게이트 이탈이 빠른 마필이 먼저 뛰쳐나가도 발주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 선두를 뺏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타트 라인이 길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피드를 붙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1200이나 1700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이탈이 빠른 마필이 먼저 선두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게이트 차이도 감안해야 합니다. 1700 경주라 해도 게이트 이탈 속도가 빠른 마필이 외곽에 포진해 있고 게이트 이탈은 조금 늦지만 발주 스피드가
빠른 마필이 인코스에 있다면 게이트 이탈이 늦더라도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리면 밀고 나와 선두로 나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기에 선행형 마필이 단순히 초반 스피드만 빠른 마필이냐 아니면 초중반 스피드가 출중한 마필이냐에 따라서 경주의 흐름이 전혀 달라지고 결과도 전혀 달라지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해당 경기에 선행형 마필이 스타트도 빠르고 초중반의 스피드가 월등한 경우에는 일단 선행을 장악하고는 경주를 빠르게 이끌고 가기 때문에 초중반 스피드가 약한 추입형은 고전하면서 다소 초중반 스피드와 막판 지그력까지 어느 정도를 동시에 보유한 선입형 마필들이 경주 전개의 유리함으로 끝까지 버틴 선행마와 동반 입상하거나 선행마의 몰락 시에도 같은 선입형끼리 동반 입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기에 편성된 선행형 마필이 스타트만 빠르고 초중반의 스피드가 월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선행을 장악하고 경주를 느리게 이끌고 가기 때문에 다소 초중반 스피드와 막판 지구력을 동시에 보유한 선임마도 그 흐름을 따라가기에 막판에 힘을 비축하며 경주 전개를 해온 추입형 마필들이 막판 역습을 가하여 선행권에서 버티기에 성공한 마필들과 동반 입상하거나 추입형끼리의 동반 입상이라는 결과가 자주 발생합니다. 추입 마필은 막판 끝걸음은 출중하나 초중반 스피드가 워낙 부족해서 경주 흐름이 빠른 경주나 선두권이 동시 몰락하는 경주가 아니면 입상이 무망했던 마필이었고, 앞으로 이들 마필은 편성이나 전개 입상을 노려볼 타임이지 자력 입상은 힘든 마필이 될 것입니다. 숨어있는 선행 마필, 즉 다크호스는 선행형이 있던 마필들이 대부분 바닥을 치다가 선행 찬스가 오면 튀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뛰던 선행마가 급격히 스태미너가 떨어지며 착외로 밀리는 경험은 다들 해보았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거리 적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도주성 선행 또는 편한 선행 시에 비슷한 유형의 선행마 또는 선임마의 추격에 신경을 쓰다 무너지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한번 무너진 선행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성적을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류의 경주마는 늘 예의주시하며 체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주 편성을 늘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선행이면서 인코스에 배정받는다면 금성첨화겠지만 게이트가 다소 밀려있어도 여유있는 선행을 갈 수 있는 기록이라면 차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복귀입니다. 복귀를 정확히 해야 어떤 마필이 게이트 이탈 속도가 빠른 선행마인지, 어떤 마필이 게이트 이탈은 늦지만 스피드가 좋은 마필들을 알 수 있으니까요. 경주 편성을 보시면서 경주 전개나 흐름을 예측하고 분석하다 보면 의외의 중배당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마필만 보지 마시고 편성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경주 전개와 흐름을 분석하시면 의외의 좋은 배당을 잡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오늘 선행마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굽소리였습니다.